서울의 번잡함에서 한 발짝 비켜선 골목길. 박진우는 낡은 휠체어에 앉아 작은 공방 겸 가게의 문을 열었다. 가게 이름은 진우 공작소. 손으로 만든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직접 수리한 낡은 가구들이 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다리가 불편하지만 성실하고 마음씨 좋은 청년으로 알고 있었다. 3년 전 불의의 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다는 그의 이야기는 동네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사기에 충분했다. 오늘따라 진우의 마음은 평소와 달랐다. 내일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바로 이유미와의 결혼식이었다. 유미는 동네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모두가 진우의 처지에 그녀가 왜 결혼을 결심했는지 의아해했다. 하지만 유미는 늘 진우에게 다정했고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다. 적어도 진우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어머니, 정말 내일이면 이 지긋지긋한 연극도 끝나는 거죠. 저녁 식사 시간. 진우는 어머니 박민영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영 여사는 평범한 중년 여성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물음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래, 아들아. 3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지.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안다. 진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3년 전. 유미를 구하려다 당한 사고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의 다리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그에게 휠체어 생활을 계속하도록 지시했다. 이유는 단 하나. 유미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 진명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박진우에게 접근하는 여자들은 셀 수 없이 많았다. 어머니는 아들이 진정한 사랑을 찾길 바랐고 그 방법으로 극단적인 시험을 선택한 것이었다. 하지만 아들아, 시험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란다. 민영 여사의 말에 진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내일 결혼식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일들이 벌어질 게다. 우리 진명 가문이 어떤 힘을 가졌는지, 네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똑똑히 알게 될 테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분하지만 거대한 힘이 느껴졌다. 진명그룹, 겉으로는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실체는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대한 금융 제국이었다. 그리고 박민영 여사는 그 제국의 정점에 서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 내일 결혼식에는 내 작은 할머니, 강소라 장군께서 직접 오실 게다. 국방부 장관도 그녀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할 뿐이지. 내 둘째 고모, 윤세리 감독도 참석할 거야. 그녀가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 연예계는 하루아침에 뒤집힐 수 있단다. 그리고 내 막내 고모, 김태희 회장님도 잊지 말거라. 대한병원 원장이자 대한민국 금융계의 숨은 실세. 그녀의 말 한마디면 어지간한 기업 하나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수 있지. 진우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침을 삼켰다.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가족들의 힘이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평소에는 그저 평범한 친척들처럼 자신을 대했기에 더욱 그랬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필요하다. 아들아, 너는 내 유일한 아들이고 진명그룹의 미래다. 내 곁에는 그에 걸맞은 여자가 있어야 한다. 만약 이유미가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네 곁에 남는다면 그녀는 세상 모든 여자가 부러워할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민영 여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말을 알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의미는 명확했다. 배신자에 대한 자비는 없다는 것. 이제 그만 쉬거라. 내일은 아주 긴 하루가 될 테니. 어머니의 말에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는 신용만 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과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유미, 그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3년간의 연극, 그 마지막 장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진우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내일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 그의 사랑, 그의 미래, 그리고 그의 가문이 준비한 거대한 무대에 막이 오를 시간이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기다렸다. 한편으로는 기대감과 다른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의 진짜 모습, 그리고 그의 가족이 가진 진짜 힘이 드러났을 때 유미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진우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결혼식 전날 밤, 박진우는 쉽사리 잠들지 못했다. 어머니의 말처럼 길고도 긴 하루가 될 내일을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했다. 그는 여전히 낡은 침대에 누워 작은 공방에서의 소박한 삶을 가장하고 있었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어머니의 치밀함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던 진우는 아침 일찍 눈을 떴다. 오늘은 그가 가난한 휠체어 신세의 박진우로서 보내는 마지막 날일지도 몰랐다. 그는 익숙하게 휠체어에 몸을 옮겨 앉아 결혼식 준비를 시작했다. 값비싼 예복 대신 그는 평소 즐겨 입던 깔끔한 정장을 골랐다. 모든 것이 계획의 일부였다. 결혼식장으로 향하기 전 진우는 잠시 공방에 들렀다.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방 문을 열고 들어서려던 순간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새어나왔다. 이유미와 그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었던 최강민의 목소리였다. 유미야, 정말 이대로 괜찮겠어, 박진우 그 자식. 아무리 그래도 내 약혼자인데 결혼식 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최강민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이유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다. 강민 씨, 아직도 그런 약한 소리 할 거야, 박진우. 그 다리 병신이 내 약혼자라고 어차피 껍데기뿐인 결혼이었어. 3년 동안 그놈 수발 드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해.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난 당신 옆에 설 거고. 그놈은 평생 구질구질한 공방에서 휠체어나 밀면서 살겠지. 진우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귀를 의심했다. 자신이 믿었던 유미. 지난 3년간 자신의 곁을 지켜주었던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최강민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일 결혼식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진우를 그렇게 망신 주고. 우리가 대신 결혼식을 올린다니.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 사람들 시선이 뭐가 중요한 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야. 그리고 당신. 박진우 그놈보다 훨씬 잘났잖아. 이제 곧 당신 회사도 크게 성공할 거고. 난 성공한 남자 옆에 서고 싶어. 박진우 같은 무능력한 병신 말고. 이유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경멸과 조소가 가득했다. 그녀에게 박진우는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발판 혹은 버려야 할 짐짝에 불과했다. 사실 박진우 그놈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속은 음흉할지도 몰라. 요즘 들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무슨 대단한 비밀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걱정 마. 내일이면 모든 게 확실해질 테니까. 그놈은 그냥 이 불쌍한 다리 병신일 뿐이라는 게 진우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그의 심장은 배신감과 분노로 터질 것 같았다. 3년. 지난 3년 동안 그는 이유미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해 줄 것이라 믿었다. 사고로 다리를 잃었을 때도. 그녀는 변함없이 그의 곁을 지켜주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그녀의 다정함, 그녀의 위로, 그녀의 사랑. 그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다는 말인가. 그리고 최강민.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었던 그가 자신의 약혼녀와 이런 추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니. 진우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내일 결혼식장에서 어떻게 진우를 조롱하고 망신 줄 것인지, 어떻게 자신들의 깜짝 결혼 발표로 하객들을 놀라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었다. 심지어 진우가 충격으로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준비해둔 듯했다. 진우는 조용히 공방문에서 발을 뗐다. 더 이상 그들의 역겨운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다. 슬픔과 절망이 분노로, 그리고 마침내 냉철한 결단으로 바뀌고 있었다. 이유미, 최강민, 너희는 나에게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나에게 마지막 확신을 주었다.
어머니의 시험은 이런 식으로 끝을 맺는 것일까? 만약 자신이 이 대화를 엿듣지 못했다면 그는 내일 결혼식장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들의 계획대로 철저히 농락당했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유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유미는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이용해 동정심을 사고 적당한 시기에 자신을 버리고 더 나은 조건의 남자를 찾아 떠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최강민은 우정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바이리의 한 배신을 준비하고 있었다. 진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옮기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내일 너희들이 준비한 무대에서 가장 빛나는 조롱거리는 너희 자신이 될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은 미련과 연민은 사라지고 오직 차가운 분노와 복수에 대한 결의만이 남았다. 결혼식장은 이제 사랑의 서약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배신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거대한 무대가 될 터였다. 그리고 그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박진우, 그 자신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냉철한 사냥꾼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이유미와 최강민의 배신을 확인한 후 박진우의 마음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결혼식까지 남은 몇 시간 동안 그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분노와 슬픔이 여전히 그의 가슴을 핥히었지만 그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다. 결혼식장으로 향하기 전 진우는 잠시 바람이라도 쐴 겸 평소 자주 가던 한강공원 근처의 작은 카페로 향했다.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고 싶었다. 그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은 채 평범한 동네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카페 야외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커피를 주문한 진우는 착잡한 심정으로 한강을 바라보았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젊은 남자 두 명이 한 여자를 둘러싸고 무언가를 강요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여자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아, 왜 이렇게 빼는 거야, 그냥? 우리랑 같이 가서 재미있게 놀자는 건데. 맞아. 우리가 뭐 나쁜 짓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술 한잔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자는 거지. 예쁜 아가씨가 너무 튕기시네. 남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여자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역력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힐끔거리기만 할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지금 자신의 처지에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여자의 절박한 눈빛을 본 순간 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비록 지금은 휠체어에 앉아 힘없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의 안에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정의감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진우는 휠체어를 천천히 그들 쪽으로 움직였다. 저기요. 그만하시죠. 아가씨가 싫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우의 낮은 목소리에 남자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휠체어에 앉은 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이 병신은 네가 뭔데 참견이야? 꼴의 영웅이라도 되려고 네 앞가림이나 잘해. 다리도 없는 주제에 남자들의 조롱에도 진우는 표정 변화 없이 침착하게 말했다. 상황을 보니 두 분이 억지로 강요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명백한 괴롭힘입니다. 정중하게 사과하고 물러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 새끼가 진짜 죽고 싶나 보네. 한 남자가 진우의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다가왔다. 여자는 더욱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거기까지 갑자기 서늘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두의 시선이 목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향했다.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가 그들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 두 명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진우에게 시비를 걸던 남자들은 갑자기 나타난 인물들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중년 남자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보며 말했다. 내 딸에게 무슨 짓이냐? 딸 진우는 놀란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았다. 여자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중년 남자에게 달려갔다. 아바! 상황은 그렇게 일단락되었다. 중년 남자는 시비를 걸던 남자들에게 짧고 단호한 경고를 날린 후 딸의 어깨를 감싸고 자리를 떠나려 했다. 그때 여자가 진우를 돌아보며 말했다. 저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덕분에.
진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중년 남자는 그제야 진우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는 진우의 휠체어를 잠시 바라보더니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고맙네. 젊은이. 요즘 세상에 자네처럼 용기 있는 사람은 드문데 말이야. 그는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진우에게 건넸다. 내 이름은 한태준이네. 한성그룹 회장이지.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게. 진우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한성그룹. 대한민국 재계에서 진명그룹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이었다. 그는 한태준 회장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한태준 회장과 그의 딸이 떠난 후 카페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다.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생각지도 못한 인연이었다. 그는 한태준 회장의 딸 한지수를 떠올렸다. 겁에 질려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강단이 느껴졌다. 그리고 자신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던 진심 어린 모습이 인상 깊었다. 한지수? 진우는 왠지 모르게 그녀의 이름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어쩌면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수도 있지만 왠지 모를 예감이 그의 마음을 스쳤다. 그때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아들아, 이제 슬슬 준비해야지. 예식 시간이 다 되어간다. 네, 어머니, 곧 출발하겠습니다. 진우는 커피를 마저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방금 전의 소동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한태준 회장의 명함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진우는 오늘 아침에 엿들었던 이유미와 최강민의 대화를 다시 떠올렸다. 그리고 방금 전 한지수의 절박했던 눈빛과 한태준 회장의 의미심장한 표정을 생각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 찼던 마음에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 같은 것이 피어오르는 듯했다. 어쩌면 이 모든 시련과 고통이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정한 자신을 알아봐주고 자신의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진우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아직 포기하기엔 일렀다. 오늘의 결혼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운명의 길 위에서 예기치 못한 만남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웅장하고 화려한 결혼식장에 하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아름다운 꽃과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고 은은한 음악이 흐르며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하지만 이 화려함 뒤에 어떤 음모가 숨겨져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박진우는 신랑 대기실에서 조용히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의가 어려 있었다. 그는 여전히 낡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그의 복장은 주변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게 소박했다. 몇몇 하객들은 그를 흘깃거리며 수군거렸지만 진우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잠시 후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먼저 최강민이 신랑 들러리 대표로 단상에 올라 하객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매끄러운 말솜씨로 분위기를 이끌었다. 그의 눈빛에는 오늘 계획에 대한 기대감과 승리감마저 감돌았다. 오늘 제 가장 친한 친구인 박진우 군과 아름다운 이유미 양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두 사람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최강민의 말에 하객들은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진우는 그의 위선적인 모습에 속으로 냉소를 보냈다. 드디어 신랑 입장이었다. 진우는 어머니 박민영 여사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퍼진 로드를 따라 나아갔다. 하객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동정의 눈빛, 안타까움의 눈빛, 그리고 몇몇은 의아함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을 보내기도 했다. 진우는 꿋꿋하게 그 시선들을 마주하며 단상 앞으로 나아갔다. 곧이어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은 이유미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했다. 그녀는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다웠다. 순백의 드레스는 그녀의 미모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얼굴에는 행복한 신부의 미소가 가득했다. 하지만 진우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검은 속셈을 이미 알고 있었다. 주례사가 끝나고 두 사람이 사랑의 서약을 할 차례가 되었다.
먼저 진우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유미 씨, 지난 3년 동안 당신은 제게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준 유일한 희망이었죠. 당신의 사랑과 헌신에 진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듯했다. 하객들은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감동한 듯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이유미는 여전히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 어딘가에는 초조함이 스치는 듯했다. 진우가 말을 이어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갑자기 최강민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오며 진우의 말을 가로막았다. 하객들은 모두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이유미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최강민의 등장에 맞춰 슬픈 표정을 지으며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다. 최강민은 진우에게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고 하객들을 향해 외쳤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거짓된 결혼식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사실 이유미 씨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박진우 씨가 아닙니다. 결혼식장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하객들이 충격과 혼란에 빠진 표정으로 최강민과 이유미, 그리고 박진우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유미는 흐느끼며 최강민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팔을 잡았다. 그녀의 영희는 실로 완벽했다. 강민 씨, 미안해요. 하지만 더 이상 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강민 씨 당신이에요. 최강민은 이유미를 끌어안으며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유미 씨는 서로 깊이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하지만 유미 씨는 불쌍한 진우 씨를 참아 버릴 수가 없어서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결심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더 이상 유미 씨의 불행을 지켜볼 수 없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진우 씨. 미안하네. 하지만 사랑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은가.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웅성거렸고 몇몇은 분노를 표하기도 했다. 이유미의 부모는 딸의 돌발 행동에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고 최강민의 부모는 아들의 용감한 행동에 내심 만족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모든 시선은 다시 박진우에게로 향했다. 그는 충격과 절망에 빠진 듯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휠체어에 앉은 그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초라하고 가엾어 보였다. 이유미는 눈물을 흘리며 진우에게 다가가 말했다. 진우 씨,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전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을 동정했지만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을 평생 책임질 자신이 없었어요. 부디 절 원망하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말은 마치 비수처럼 진우의 가슴에 꽂히는 듯했다. 하지만 진우의 얼굴에는 예상외로 빙칭함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에 차 있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차갑고 예리한 빛을 띠고 있었다. 원망이라 글쎄요, 이유미 씨. 당신이 지금 저에게 한 말들이 과연 진심일까요? 진우의 낮은 목소리가 결혼식장에 울려 퍼졌다. 그의 갑작스러운 반문에 이유미와 최강민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진우가 충격으로 아무 말도 못하거나 혹은 절규하며 자신들을 비난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최강민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큰 소리로 외쳤다. 박진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현실을 받아들여. 유미는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제 그만 유미를 놓아주고 우리를 축복해줘. 그때였다. 결혼식장 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한 여인이 당당한 걸음걸이로 들어섰다. 아침에 카페에서 만났던 한지수였다. 그녀는 아름다운 드레스 차림은 아니었지만 세련되고 기품 있는 정장 차림으로 모든 하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마이크가 들려 있었다. 한지수는 성큼성큼 단상으로 걸어와 진우의 곁에 섰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축복이요. 이런 파렴치한 배신자들을 누가 축복할 수 있을까요? 결혼식장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 멈췄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갑자기 나타난 이 당돌한 여인을 바라보았다. 이유미와 최강민은 예상치 못한 인물의 등장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의 완벽했던 계획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이제 막 진짜 드라마의 서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다. 결혼식장은 그야말로 정적에 휩싸였다. 방금 전까지 최강민과 이유미가 만들어낸 막장 드라마의 경악을 금치 못했던 하객들은
이제 갑자기 나타나 당돌한 발언을 쏟아내는 한지수에게 모든 시선을 집중했다. 그녀의 존재감은 순식간에 장내를 압도했다. 이유미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한지수를 쏘아보았다. 당신은 누군데 함부로 남의 결혼식에 와서 행패야? 최강민 역시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소리쳤다. 맞아요.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한지수는 그들의 발악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손에 든 마이크에 대고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한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박진우 씨에게 축하가 아닌 새로운 제안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제안. 하객들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박진우 역시 예상치 못한 한지수의 행동에 놀란 눈치였지만 왠지 모르게 그녀의 등장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묘한 기대감마저 비어오르고 있었다. 한지수는 박진우를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인 후 다시 하객들을 향해 말을 이어갔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오늘 이 결혼식은 명백한 사기극입니다. 한 남자의 순수한 사랑을 짓밟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두 남녀의 추악한 배신극이죠. 그녀의 직설적인 표현에 이유미와 최강민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저 여자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최강민이 고함을 질렀다. 한지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계속했다. 저는 오늘 아침 우연히 박진우 씨를 만났습니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저는 그분의 진실된 마음과 고결한 인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은 박진우 씨 같은 분이 결코 당해서는 안 될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후 폭탄과도 같은 발언을 이어갔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박진우 씨에게 정식으로 청혼합니다. 네, 청혼이라고. 결혼식장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하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고 몇몇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파혼당한 신랑에게. 그것도 결혼식장에서 다른 여자가 청혼을 하다니. 영화에서도 보기 힘든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이유미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미쳤어. 저 여자 완전히 미쳤나 봐. 다리 병신한테 청혼이라니. 제정신이야. 최강민 역시 비웃음을 터뜨렸다. 하, 정말 웃기는군. 박진우. 너 좋겠다. 버림받자마자 새로운 여자가 나타나서 구애를 하니 말이야. 그런데 저 여자, 눈이 삐었나 아니면 내 불쌍한 처지에 동정심이라도 생긴 건가. 그들의 조롱과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한지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당당하게 최강민과 이유미를 마주보며 말했다. 동정심이냐고요? 아니요. 저는 박진우 씨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았을 뿐입니다. 당신들처럼 사람을 겉모습이나 조건으로 판단하는 천박한 사람들은 평생 이해할 수 없겠지만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 박진우를 바라보며 더욱 부드럽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박진우 씨, 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당신은 그 누구보다 강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입니다. 만약 당신만 괜찮다면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겠어요? 저는 한성그룹 회장의 딸 한지수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한성그룹 회장의 딸. 그녀의 자기소개는 또 다른 충격파를 몰고 왔다. 한성그룹이라면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기업이었다. 그런 대기업 회장의 딸이 지금 이 초라한 휠체어 신세의 박진우에게 그것도 공개적으로 청혼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유미와 최강민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들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한성그룹의 딸이라면 그들이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만약 박진우가 이 청혼을 받아들인다면 상황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었다. 특히 이유미는 질투와 당혹감에 휩싸였다. 자신이 버린 남자를, 그것도 자신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 여자가 탐내다니 그녀의 자존심이 용납하지 못했다. 흥한성그룹 딸이면 다야 눈이 멀어도 단단히 멀었군. 저런 다리 병신한테 뭐가 좋다고? 어차피 얼마 못 가서 후회하게 될걸. 이유미의 악담에 한지수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하지만 박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한지수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한지수 씨?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진우가 망설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최강민이 다시 끼어들었다. 거봐, 박진우 저놈도 주제 파악은 하는군. 한지수 씨. 괜히 망신당하지 말고 그만 돌아가시죠. 저런 놈은 당신 같은 분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였다. 진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그의 눈빛이 전에 없이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의 양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짚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박진우의 몸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휠체어에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결혼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시간마저 멈춘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박진우는 두 다리로 똑바로 일어섰다. 리로. 뭐? 이유미와 최강민의 입에서 동시에 경악의 외침이 터져 나왔다. 하객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지난 3년간 휠체어 신세를 졌던 박진우가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멀쩡히 두 다리로 서 있는 것이었다. 기적. 그것은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다. 첫 번째 충격파가 결혼식장을 강타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막 시작될 거대한 반전의 서곡에 불과했다. 박진우가 휠체어에서 일어선 순간 결혼식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하객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뜨고 박진우를 바라보았다. 경악, 불신, 그리고 알 수 없는 흥분감이 뒤섞인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이유미와 최강민이었다. 그들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박진우를 응시했다. 특히 이유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뒷걸음질 치기까지 했다. 그녀가 지난 3년간 다리 병신이라며 경멸하고 동정했던 남자가 지금 멀쩡히 두 다리로 서서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말도 안 돼. 내 다리는 분명히. 이유미는 더듬거리며 중얼거렸다. 최강민 역시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박진우, 너 어떻게 된 거야? 지금까지 우리를 속인 거였어. 박진우는 그들의 경악스러운 반응을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장내의 모든 사람들을 압도했다. 속였다고 글쎄.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속인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거다. 그는 천천히 몇 걸음을 옮겨 이유미와 최강민 앞으로 다가섰다. 휠체어 없이. 자신의 두 다리로 걷는 그의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위압감을 풍겼다. 더 이상 동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발톱을 드러낸 맹수와 같았다. 이유미 씨, 당신은 방금 나를 다리 병신이라고 했지. 그래? 나는 3년 전 사고로 정말 다리를 못 쓰게 될 뻔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회복했지. 그런데 왜 내가 계속 휠체어 신세를 졌는지 궁금하지 않나. 이유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진우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건 바로 당신의 진심을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불쌍한 처지를 이용하려는 것인지. 그리고 오늘 나는 그 답을 확실히 알게 되었지. 그의 시선이 최강민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너, 최강민, 내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었던 놈이 내 뒤통수를 이렇게 칠 줄은 몰랐군. 내 놈의 그 더러운 욕망 때문에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감을 맛보아야 했다. 최강민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소리쳤다. 그래서 뭐 내 다리가 멀쩡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유미는 이미 너한테 마음 떠났어. 그리고 나 역시 더 이상 네 친구가 아니야. 그래,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냐고. 박진우는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다.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났다. 지금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거다. 너희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바로 그때 한지수가 박진우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박진우 씨, 괜찮으세요? 다리는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박진우는 한지수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전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네, 한지수 씨, 이제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신 청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잠시 후에 드려도 될까요? 아직 정리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어서요. 한지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박진우의 눈빛에서 어떤 확신을 읽은 듯했다. 박진우는 다시 하객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제 약혼녀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저지른 추악한 행동을 그저 눈뜨고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는 결혼식장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진실을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저 두 사람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파렴치한 인간들인지 말입니다. 사회자가 당황하며 그를 말리려 했지만 박진우의 눈빛에 압도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박진우는 직접 스크린 옆에 있는 노트북으로 다가가 USB를 연결했다. 잠시 후 대형 스크린의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어제 박진우의 공방에서 이유미와 최강민이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 담긴 영상이었다. 그들이 박진우를 조롱하고 결혼식장에서 그를 망신 줄 계획을 꾸미고 심지어 그의 다리 병신 처지를 비웃는 모든 내용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결혼식장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하객들은 스크린에 펼쳐지는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유미와 최강민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유미와 최강민은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변명할 말조차 찾지 못한 채 그저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다. 영상이 끝나자 박진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저 여자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 남자의 우정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이유미에게 다가가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이유미 씨, 당신은 나를 동정했다고 했지. 하지만 당신은 나를 동정한 것이 아니라 기만한 것이다. 당신의 그 역겨운 위선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다. 그리고 그는 최강민을 향해 돌아섰다. 최강민, 너는 우정이라는 아름다운 단어를 더럽혔다. 내 놈 같은 인간은 내 친구가 될 자격조차 없다. 박진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칼날처럼 그들의 가슴에 박혔다. 하객들은 이제 완전히 박진우의 편이 되어 이유미와 최강민에게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다.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배신자들을 심판하는 거대한 법정으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박진우가 준비한 진짜 방역은 이제부터였다. 그의 입가에 떠오른 냉정한 미소는 앞으로 펼쳐질 더욱 엄청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 그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기적처럼 일어선 그의 두 다리는 이제 심판의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것이었다. 결혼식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이유미와 최강민의 추악한 민낯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자 하객들은 분노와 경멸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의 부모조차 망신스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이유미는 창백한 얼굴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고 최강민은 당혹감과 수치심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박진우를 노려볼 뿐이었다. 박진우는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두 다리로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은 이전에 나약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그의 안에는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분노와 함께 모든 것을 끝장내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나? 이유미 씨. 최강민 씨 박진우의 낮은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아니, 이건 시작에 불과해. 너희들이 나에게 준 고통과 모욕, 그리고 배신감, 그 모든 것을 몇 배로 돌려받게 될 테니까. 최강민이 발끈하며 소리쳤다. 박진우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 하지만 너도 우리를 속였잖아. 다리가 멀쩡하면서 3년 동안이나 우리를 기만했다고. 기만이라고 박진우는 코웃음을 쳤다. 내가 너희들을 기만한 이유는 바로 너희 같은 인간들의 추악한 본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아주 성공적이었지. 너희들은 내 예상보다 훨씬 더 더럽고 역겨운 인간들이었으니까.
바로 그때 결혼식장 뒤편의 문이 스르르 열리며 한 여인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평범해 보이는 중년의 여성이었지만 그 걸음걸이와 몸짓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과 위엄이 흘러나왔다. 그녀의 등장은 소란스럽던 결혼식장을 순식간에 침묵시켰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박진우의 어머니, 박민영 여사였다. 박민영 여사는 조금의 동요도 없는 차분한 표정으로 아들 박진우에게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과도 같은 단단함이 숨겨져 있었다. 아들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장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똑히 들릴 만큼 힘이 있었다. 박진우는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낼 시간입니다. 박민영 여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이유미와 최강민,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었다. 오늘 제 아들 박진우의 결혼식에 와주신 하객 여러분께 먼저 깊은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빼앗고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과보다는 경고의 의미가 더 강하게 담겨 있는 듯했다. 이유미의 어머니가 보다 못해 앞으로 나서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박진우 씨,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유미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망신을 주시는 겁니까? 진우 씨가 다리가 멀쩡하다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은 어쨌을 것 같습니까? 사부인 박민영 여사가 그녀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변했다. 만약 제 아들이 진명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까지 미리 알았더라면 당신 따님은 아마 제 아들의 발이라도 핥으려 했을지도 모르겠군요. 진명그룹 후계자, 박민영 여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야말로 핵폭탄과도 같았다. 진명그룹이라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초일류 기업이 아니던가. 그런 진명그룹의 후계자가 바로 저 초라한 휠체어 신세를 졌던 박진우라고. 하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진우와 박민영 여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유미와 최강민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들이 지난 3년간 무시하고 경멸했던 남자가 사실은 그들이 평생 우러러보아도 모자랄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최강민의 아버지가 황급히 앞으로 나서며 비굴한 표정으로 박민영 여사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저 진명그룹 회장님이십니까? 아이고, 제가 미처 몰라 뵙고 저희 아들놈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박민영 여사는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용서라. 당신 아들이 저지른 짓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배신이자 신뢰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런 자를 어찌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다시 장내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제 아들 박진우는 진명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진명그룹의 회장 박민영입니다. 그녀의 선언과 함께 결혼식장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리며 검은 정장 차림의 건장한 남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진명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경호팀이었다. 그들의 등장은 박민영 여사의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님을 증명하는 듯했다. 지난 3년간 저는 제 아들에게 이 모든 것을 숨기고 평범한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제 아들이 진정한 사랑을 찾고 사람의 진심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대상이 바로 이유미 양이었습니다. 박민영 여사의 시선이 다시 이유미에게 향했다. 이유미는 공포에 질려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이유미 양, 당신은 내 아들의 순수한 마음을 짓밟고 그의 선의를 배신했습니다. 당신은 진명그룹의 며느리가 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입니다. 아니, 애초에 당신 같은 사람은 그럴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박민영 여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경멸은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녀는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여왕이었고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자들은 감히 여왕의 아들을 능멸한 죄인들이었다. 절대 권력의 현현. 그것은 박진우가 준비한 복수극의 두 번째 막이 오르는 순간이었다. 이유미와 최강민은 이제 자신들이 상대해야 할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졌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였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박민영 여사의 손에 달려 있었다. 박민영 회장의 폭탄 선언과 함께 진명그룹의 실체가 드러나자 결혼식장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다. 이유미와 최강민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은 이제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특히 최강민의 아버지는 아들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가문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색이 되어 안절부절 못했다. 박민영 회장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너희들이 감히 내 아들에게 안겨준 모멸감과 상처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죄다. 오늘 너희들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결혼식장 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이번에는 각기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세 명의 여인이 위풍당당하게 들어섰다. 하객들은 또다시 숨을 죽였다. 평범해 보이는 결혼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물급 인사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군복을 연상시키는 단정하면서도 위험 있는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서는 절도와 카리스마가 넘쳐 흘렀고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났다. 그녀는 바로 박진우의 작은 할머니이자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소라 장군이었다.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장내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듯했다. 강소라 장군은 박민영 회장 옆에 서서 최강민과 그의 아버지를 매서운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최 사장, 당신 아들이 내 조카에게 무슨 짓을 했었는지 다 들었소. 당신 사업이 요즘 어렵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마 오늘부로 그 사업을 완전히 접어야 할지도 모르겠군. 국방부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당신 회사는 영구적으로 배제될 것이오. 최강민의 아버지는 그 말에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다. 국방부 사업은 그의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것이 끊긴다는 것은 곧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는 의미였다. 이어 두 번째로 등장한 여인은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연예계의 마이더스의 손으로 불리는 윤세리 감독, 박진우의 둘째 고모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상대방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함이 숨겨져 있었다. 윤세리 감독은 이유미를 찬찬히 뜯어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다. 이유미 씨라고 했나요? 연기력은 제법이던데. 사람 보는 눈은 영 형편없군요.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연예계에서도 발붙이기 힘들겠어요. 아, 혹시라도 배우가 될 생각이 있었다면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내가 당신 얼굴 똑똑히 기억해뒀으니까. 앞으로 뒤에 어떤 방송국, 어떤 제작사에서도 당신을 캐스팅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유미는 윤세리 감독의 말에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를 이용해 언젠가는 연예계에 진출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 꿈이 오늘 이 자리에서 산산조각 나버린 것이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여인은 지적인 안경 너머로 냉철한 눈빛을 빛내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금융계의 숨은 실세이자 대한병원의 이사장인 김태희 회장, 박진우의 막내 고모였다. 그녀는 손에 든 태블릿 PC를 가볍게 터치하며 최강민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최강민 씨, 당신 명의로 된 모든 은행 계좌와 자산이 방금 동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대표로 있는 그 작은 벤처 회사, 아마 내일 아침이면 부도 처리될 겁니다. 당신이 그동안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회사를 운영해 왔는지 그 모든 자료가 지금 제 손안에 있거든요. 아, 그리고 당신 아버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김태희 회장의 말은 그야말로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최강민은 자신이 이룩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만견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성공,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진명 가문에 보이지 않는 지원 덕분이었음을,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이 회수될 것임을 깨달은 것이다. 박진우의 세 고모는 각자의 영역에서 막강한 힘을 휘두르며 이유미와 최강민, 그리고 그들 가족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들은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 나아가 한 가문의 운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인물들이었다. 하객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최상류층의 무서운 힘과 그들만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철저한 응징을 목격하고 있었다. 박진우는 그저 평범한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사자 가문의 후계자였고, 지금 그의 가족들은 자신들의 새끼 사자를 건드린 하이에나 무리에게 처절한 보복을 가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유미와 최강민은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자존심, 미래,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부와 성공까지도.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후회, 그리고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무서운 상대를 잘못 건드렸던 것이다. 박민영 회장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아들의 복수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들에게 진정한 절망을 안겨줄 마지막 한 수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한 수는 아마도 이 결혼식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충격을 선사하게 될 터였다. 체계적인 숙청은 이제 마지막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박진우의 고모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유미와 최강민에게 철퇴를 내리자 결혼식장은 그야말로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최강민과 그의 아버지는 사업과 재산이 송두리째 날아갈 위기에 처했고, 이유미는 연예계 진출의 꿈은커녕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처지에 놓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오만함이나 비웃음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처절한 절망과 공포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박민영 회장은 이 모든 상황을 만족스러운 듯 지켜보다가 이제 마지막 일격을 가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감히 내 아들에게 무슨 짓들이냐. 결혼식장 뒤편에서 격앙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리며 험악한 인상의 중년 남자와 그를 따르는 검은 양복 차림의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날카로운 흉기들이 들려 있었고 눈빛에서는 살기가 느껴졌다. 최강민은 그들을 보자마 알자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아버지 아니, 회장님. 갑자기 나타난 무리는 바로 최강민의 친아버지이자 어둠의 세계에서 악명 높은 조직폭력배 두목인 최광수였다. 그는 오래전 아내와 이혼하고 최강민과는 거의 연을 끊고 살았지만 아들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그는 법이나 사회적 지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그야말로 무법자 같은 존재였다. 최광수는 험악한 눈으로 박진우와 그의 가족들을 쏘아보았다. 내 놈들이냐, 내 아들 인생을 망치려고 한 것들이 돈 좀 있다고 사람을 이따위로 모욕해도 되는 줄 알아. 강소라 장군이 앞으로 나서며 위험 있는 목소리로 경고했다. 최광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흉기를 들고 난입하는 것이냐? 당장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하겠다. 최광수는 코웃음을 쳤다. 장군 웃기지 마라. 지금 내 눈에는 그저 내 아들을 괴롭히는 원수들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오늘 내 놈들 중 하나는 죽어야 이 일이 끝날 거다. 그는 부하들에게 손짓하며 소리쳤다. 저놈들을 전부 쓸어버려. 특히 저 계집애. 한지수라고 했나. 내 아들 대신 전현을 내 며느리로 삼아주마. 최광수의 부하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박진우와 한지수를 향해 달려들었다.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했다. 하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고 진명그룹의 경호원들이 급히 박진우와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지만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다. 박진우는 한지수를 자신의 뒤로 숨기며 최광수의 부하들과 맞설 준비를 했다. 비록 그가 오랫동안 휠체어 생활을 했지만 그의 몸에는 여전히 진명 가문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은 일반인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가 나서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바로 그의 막내 고모,
김태희 회장이었다. 평소 지적이고 냉철한 모습만 보여주었던 그녀였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치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고모님, 위험합니다. 박진우가 외쳤다. 김태희 회장은 돌아보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야, 걱정하지 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내 결혼식을 망친 쓰레기들은 내가 직접 청소해주마.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의 몸에서 믿을 수 없는 기세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마치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압도적인 위압감이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옆에 있던 경호원에게 건네더니 천천히 정장 재킷의 단추를 풀었다. 최광수, 내 놈 같은 인간 쓰레기가 감히 내 조카의 앞길을 막아서다니. 용서할 수 없군. 최광수는 김태희 회장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에 비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저 여자는 갑자기 무협 영화라도 찍으려고 하는 건가 얘들아. 저 여자부터 처리해버려. 최광수의 부하 중 가장 덩치가 큰 놈이 흉기를 휘두르며 김태희 회장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김태희 회장은 마치 바람처럼 그의 공격을 피하더니 순식간에 그의 급소를 가격했다. 거구의 남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그것을 시작으로 김태희 회장은 마치 춤을 추듯 최광수의 부하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그들을 하나씩 쓰러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동작은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이었고 손짓 하나하나에 엄청난 파괴력이 담겨 있었다. 평범한 금융인이나 병원 이사장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신기에 가까운 무술 실력이었다. 박진우는 물론이고 박민영 회장과 다른 고모들조차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김태희 회장이 뛰어난 경영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엄청난 무력을 숨기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최광수는 자신의 부하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지는 것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너는 도대체 정체가 뭐냐? 김태희 회장은 마지막 남은 부하를 가볍게 제압한 후 최광수를 향해 천천히 다가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나는 진명 가문의 그림자이자 어둠 속에서 정의를 집행하는 자. 사람들은 나를 그림자 무신, 이응와션이라고 부르지. 그림자 무신. 그 이름이 김태희 회장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최광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림자 무신은 뒷세계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존재였다. 법이 심판하지 못하는 악을 처단하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비밀스러운 무력 집단의 수장. 그 누구도 그녀의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이름은 공포 그 자체였다. 바로 그때 결혼식장 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이번에는 검은색 특수부대 복장을 한 인물들이 일사불란하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김태희 회장의 직속 부하들이자 그림자 무신에 친위되었다. 그들의 등장과 함께 최광수와 그의 남은 잔당들은 완전히 포위되었다. 김태희 회장은 최광수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최광수, 내 놈의 악행은 여기까지다. 이제 법의 심판이 아닌 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녀의 선언과 함께 친위대원들이 최광수와 그의 부하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반항은 무의미했다. 그들은 압도적인 무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결혼식장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포가 아닌 경외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침묵이었다. 박진우는 자신의 막내 고모, 아니, 그림자 무신 김태희의 압도적인 위용을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다. 그의 가족들은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강력하고 또 비밀스러운 존재들이었던 것이다. 모든 위협이 사라진 후 김태희 회장은 다시 평소의 차분한 모습으로 돌아와 박진우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진우야, 놀랐느냐? 이것이 우리 진명 가문이 가진 또 다른 힘이란다. 우리는 결코 그 누구에게도 얕보이거나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 그녀의 말은 박진우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가문이 가진 힘의 무게를 실감하며 앞으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예감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 또한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최광수와 그의 조직원들이 그림자 무신 김태희 회장과
그녀의 친위대에 의해 완벽하게 제압되자 엉망이 되었던 결혼식장에는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 하객들은 방금 전까지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들이 마치 한 편의 액션 영화를 본 듯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박진우와 그의 가족들이 보여준 압도적인 힘과 카리스마는 그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었다. 박민영 회장은 직원들에게 신속하게 식장을 정리하도록 지시했다. 그녀의 지휘 아래 소란스러웠던 결혼식장은 빠른 속도로 원래의 화려하고 질서 있는 모습을 되찾아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모든 소동이 마무리된 후 박민영 회장은 박진우와 한지수를 번갈아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들아, 그리고 지수야. 오늘 너희들은 참으로 많은 일을 겪었구나. 하지만 이 모든 시련이 너희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으리라 믿는다. 한지수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고 박진우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이 엉망이 된 결혼식을 마무리하고 너희 두 사람의 진정한 축복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야겠지. 박민영 회장이 선언했다. 비록 예정에 없던 일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박진우와 한지수 두 사람의 약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 하객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놀라움과 함께 축하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방금 전까지 파혼의 위기에 처했던 신랑이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신부감 중 한 명인 한성그룹의 연계와 약혼을 하게 된 것이다.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반전이었다. 박진우는 한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놀라움과 설렘이 공존하고 있었다. 박진우는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손을 잡았다. 한지수 씨, 아까 하신 청혼 아직 유효합니까? 한지수는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얼굴을 붉히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기꺼이 한지수 씨의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진우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어떠한 망설임이나 불안감도 없었다. 오직 한지수를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던 박민영 회장과 고모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강소라 장군은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진우 녀석, 제법이군. 역시 내 조카다워. 윤세리 감독은 눈가를 살짝 훔치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야. 이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는 내가 나중에 꼭 한번 작품으로 만들어야겠어. 김태희 회장은 평소의 냉철함은 잠시 접어두고 따뜻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지수 양, 우리 진우를 잘 부탁하네? 그리고 진우야, 너도 지수 양을 평생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한태준 한성그룹 회장 역시 딸의 갑작스러운 약혼 발표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박진우의 진면목과 그의 가문이 가진 엄청난 힘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두 사람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했다. 이유미와 최강민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은 이 모든 광경을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몰락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박진우는 이제 그들이 감히 우러러볼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은 선택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터였다. 그들의 미래에는 오직 어둠과 절망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박민영 회장은 진명그룹의 이름으로 두 사람의 약혼을 기념하는 성대한 연회를 즉석에서 마련했다. 최고급 샴페인과 산의 진미가 하객들에게 제공되었고 아름다운 음악이 다시 한번 결혼식장을 가득 채웠다. 절망과 배신으로 얼룩졌던 공간은 이제 진정한 사랑과 축복의 기운으로 넘실거렸다. 박진우는 한지수의 손을 잡고 하객들 사이를 거닐며 인사를 나누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를 동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과 행동에서는 진명그룹 후계자다운 위엄과 자신감이 넘쳐 흘렀고 그의 곁에는 아름답고 현명한 약혼녀 한지수가 함께하고 있었다. 연회가 무르익을 무렵 박진우의 고모들이 그에게 다가와 특별한 약혼 선물을 건넸다. 강소라 장군은 그에게 최신형 방탄 리무진의 열쇠를 건네며 말했다. 이건 작은 선물이다. 내 안전은 내가 책임지마. 윤세리 감독은 그에게 작은 영화 제작사의 소유권 증서를 내밀었다. 네가 원한다면 언제든 너만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했단다. 그리고 김태희 회장은 진명그룹의 핵심 계열사 몇 군데의 경영권을 그에게 넘기며 말했다.
이제 너도 진명그룹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할 때다.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는 마라. 우리가 항상 네 곁에서 도와줄 테니. 박진우는 고모들의 엄청난 선물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자신이 짊어져야 할 책임감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한지수가 있었고 그를 지지해주는 든든한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지고 연회가 끝날 무렵 박진우와 한지수는 테라스에 나와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함께 바라보았다. 오늘 정말 꿈만 같아요. 이 한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박진우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말했다. 이건 꿈이 아닙니다. 지수 씨. 우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지난 3년간의 시련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답은 바로 당신, 한지수 씨였습니다. 한지수의 눈가에 감동의 눈물이 어렸다. 그녀는 박진우의 품에 살며시 기댔다. 두 사람의 앞날에는 분명 또 다른 시련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함께였기에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박진우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의 인생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다. 배신과 절망으로 시작되었던 하루는 사랑과 희망, 그리고 진정한 축복으로 마무리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축복 속에서 그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영원히 행복할 것을 조용히 맹세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진정한 사랑을 찾은 용감한 왕자와 지혜로운 공주의 이야기는 앞으로 더욱 아름답고 찬란하게 펼쳐질 터였다.